자,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은 우리 장학론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장학론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자, 우리가 장학론 하면, 여러분들 장학사라고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그죠? 이때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장학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장학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면 장학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어원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우선 장학의 어원을 살펴보시면 영어로서 supervision입니다. supervision인데요. 자, 여기서 super라는 것은 위에서, vision이라는 것은 보다라는 말로써 있는 합성입니다. 합성어죠, 합성어. 자, 장학의 일반적인 그래서 정의는 교사와 아동의 성장 발달에 관한 모든 조건을 향상시키는 전문적 기술적 봉사 활동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 우리가 서비스라고 하죠. 자, 뭐를 서비스하냐면 우선은 교사를 서비스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교사의 수준을 높여서 학생의 수준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장학의 근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근데 이러한 장학을 또 달리 뭐라고도 할 수 있냐면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일반적인 정의 있지만 자, 우리가 좀 정의를 하다 보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학교 조직이 학생의 학습을 촉진시키기 위해 교사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자, 행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셔야 되는 게 바로 여기 있는 흔히 장학이라고 하면 우리가 수업만 관련된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하자면 교사의 직무에는 자, 우리 수업도 준비해야 되고 또 연구도 해야 될 것이며 또는 생활 지도도 있고 또 상담 지도도 있고요. 자, 뭐 진로 지도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뭐 행정 업무도 있을 수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교사의 직무인데 여기에 영향을 주도록 하는 게 장학이다라는 말이에요. 따라서 학교 조직 학생의 학습을 촉진시키기 위해 교사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런 거 하나하나를 높이는 것이 장학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어디에 영향을 준다고요? 바로 학생들한테 영향을 준다라고요. 그죠? 자, 그래서 학생의 학습을 촉진시키기 위해라는 말을 이렇게 쓴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장학의 개념적 속성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교사의 전문적인 성장을 위한 조력 활동이고 도와준다, 조력이라는 것은 도와준다, 헬프라는 뜻이죠. 자, 교육과정 운영의 개선을 위한 조력 활동이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교육과정 운영이라고 한다면 다시 말하자면 어떠한 수업 계획안을 이렇게 짤 수 있도록 교사와 학생에서 뭐 전주후가 됐을 때 이것을 잘 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장학이다. 교사와 학습 지도, 그죠? 교수 학습 지도의 개선을 위한 조력 활동이 역시 장학이라 할 수 있고요. 교육 환경과 관리 개선을 위한 조력 활동도 장학이다라고 우리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종철 선생님께서 얘기했던 이 장학의 개념적 속성은 무엇이 있느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장학의 법규적, 기능적, 이념적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럼 법규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개선 조직의 행정 활동에 전문적, 기술적 조언을 통한 참모 활동 내지 막료 활동이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교사가 어떠한 학교라는 조직에서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개선 조직이라는 것은 교사가 가지고 있는 지위가 되는 거죠. 교사일 수도 있고요.
자, 부장교사일 수도 있고 또는 교감 선생님일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수석교사일 수도 있고 교장일 수도 있어요. 자, 이러한 개선 조직의 행정 활동에 전문적이고 기술적 조언을 통한 요런 데다가 어떻게 하더라? 조언을 해주는 거죠. 그 옆에 있는 기관에서. 그래서 이 조직 밖에서 도움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참모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어로 말하면 스태프라는 거죠. 자, 막내 활동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능적 측면은 어떠냐? 교사의 전문적인 성장을 이끌어내고 교육 운영의 합리화를 이끌어내며 학생의 학습 환경 개선을 위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좋은 활동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요. 그러니까 교사의 전문성도 향상시켜야 될 것이고, 그죠? 전문성도 향상시켜야 될 것이고, 자, 교육에 대한 운영도 합리화가 돼야 될 것이며, 그죠? 자, 학습 환경도 개선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러한 기능적 측면 이외에 이념적 측면에서 보자면 교수 학습 지도의 개선을 위해 제공되는 지도와 좋은 활동이다 라는 뜻이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지도도 해주고 조언도 해주는 활동이 바로 김종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장학의 개념적 속성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장학의 한번 배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다시요. 장학이라는 건 결국에 도와준다라는 개념을 보시면 되겠지요. 그죠? 자, 그러면 이러한 장학이 누가? 자, 외부 사람이 누구를? 교사를 도와주는데 왜 도와주냐면 궁극적으로 학생의 학습 효과를 높이도록 교사의 전문성을 높여주기 위한 거죠. 자, 여기요. 여러분들이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뭐냐면, 자, 교사의 전문성이 높아지어야 되는 당위성은 바로 학생의 어떠한 역량과 능력이 높아지기 위함이죠. 따라서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어떻게 하더라? 장학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때의 전문성은 우리가 수업 전문성일 수도 있고 행정 전문성일 수도 있어요. 그죠? 물론 이게 상담일 수도 있고 또는 학생의 진로 지도 같은 것들 결국에는 교사의 전문성이라는 것 높이기 위하여 장학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학의 개념을 다시 한 번 더 본다면 자, 이런 것들 장학의 핵심은 또 한편으로 수업 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학자에 따라서 다른 접근을 보이는데 자, 장학을 어떻게도 볼 수 있냐면 이렇게 행정의 측면으로도 볼 수 있어요. 또는 경영의 측면으로도 볼 수가 있고 또는 인간관계의 측면으로도 볼 수가 있죠. 또는요. 교육 과정으로도 볼 수가 있고요. 한편으로는 지도성의 측면으로도 장학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교수 학습의 개선을 통해 학생의 성장, 발달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제조건을 정비 확립하는 봉사적 활동이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개념화를 할 수 있냐면 자, 장학이라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교사 조직을 자, 옆에서 이렇게 스태프들이 도와주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라 했죠? 도와주는 거라고요. 자, 그렇다면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뭐가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뭐 진로, 지도, 나이스 같은 것들 쓰는 거 있죠? 그죠? 또는 학사 일정이 변경이 되었을 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공지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 다 행정이잖아요. 교육행정요. 자, 또 한편으로 교육경영이 있어요. 물론 교육경영은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학교 단위가 되겠고요. 또는
교실 단위가 될 수 있고요. 또는 좀 더 높은 단위에서의 교육청 단위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 학교 단위에서는 아무래도 학교장이 교육 경영에 관여하게 되고요. 교실에서는 교사가 학생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에 대한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 교육 경영이라는 개념을 차용합니다. 교육청은 또 여러 학교들을 다루기 위해서 교육감이라든지요, 또는 부교육감, 장학사 이런 분들이 또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때 요 부분이 아니고요. 이 학교와 교실의 영향을 어떻게 줘서 효율성을 달성할 것인지를 다루는 게 바로 교육경영의 관점에서 장학을 개념화한 것입니다. 자, 다시 우리가 쉽게 얘기하자면, 자, A 교사는요, 굉장히 아이들의 그 급식의 줄을 잘 세워요. 그죠? 또 아이들이 숙제를 A 교사한테 맡으면 잘해와요. 그죠? 근데 B 교사 같은 경우에는 자, 아이들이 급식을 줄도 잘 못 쓰고 숙제도 잘 해오지 못합니다. 그랬을 때 이 장학사가 누구한테 자 조언을 하고 지도를 하겠습니까? 자, 이분이겠어요? 아니죠. 바로 요분한테 가가지고 학생의 급식 줄 세우는데 어떻게 하면 잘 세울 수 있는지 또 숙제를 잘하는 비법들을 알려주게 되는 거죠. 왜냐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것이잖아요. 이게 바로 뭡니까? 도와주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이 바로 교육 경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인간관계도 역시 어때요? 자, A 선생님이 있고 B 교사가 있는데 자존감이 많이 하락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랬을 때 올려주는 것, 이 자존감 올려주는 것도 역시 장학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교육과정과 지도성 역시도 장학의 일부라고 우리가 개념화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러한 장학이 그렇다면 어떻게 발전을 해 왔느냐도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자, 이런 것도 우선 지우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사는 우리가 장학이 어떻게 발전되었는지 보면 다른 그 인문학이 발전되었던 거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요거 하나씩 보도록 하죠. 아이고, 요런 걸 이렇게 주려고 했더니 조금 문제가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 장학의 발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75년부터 1910년도까지는 시학과 강제였어요. 시학이라는 것은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자, 강의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거였어요. 자, 그 다음에 1910년도에서 20년대는 우리가 일제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과학적 장학과 관료적 장학이 자리를 잡았던 것입니다. 자, 이때는 우리가 근대화에 따르면서 가지고 있었던 사고는 뭐냐면 투입이 인간을 단순하게 기계로 보았기 때문에 어떠한 노동력과 기술의 투입에 있어서는 산출이 그만큼 나온다라고 얘기했던 게 바로 과학적 장학과 관료적 장학의 밑바탕이었던 것입니다. 자, 물론 이때는 공교육 제도가 확립이 되고 분업이 되면서 기술적 전문화와 조직 규율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즉, 이때 영향을 미쳤던 게 과학적 관리론이죠. 근데 인간을 기계로 볼 수만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뭐를 가지고 있더라? 우리 정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나온 것이 인간관계론입니다. 인간관계론에서의 분위기는 뭐냐면 진보주의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죠? 자, 여기서는 사실 말하면 본질주의라고 해서 아이들한테 본질을 가르치려고 주입식으로 매우 많이 수업도 빡빡하게 되어져 있던 시기였습니다. 자, 근데 이것이 아니라 이제 진보주의로 넘어오게 된 거죠. 흥미와
창의력과 그죠?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강조시켜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학생들에게요. 자, 그리고 교사 중심의 장학이 됐는데 요 때는 누가 중심이겠어요? 장학사 또는 관리자가 그때는 뭡니까? 주체가 되었던 것이에요. 그죠? 이분들이 이 선생님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자, 지도를 해준 건데 좀 엄격하게 지도가 됐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요, 교사 중심이에요. 즉, 주체가 누구냐면 교사가 누구를, 교사를 자, 조언해 준다라고 되겠죠. 근데 이 교사와 이 교사는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친목이 되어 있었는데 이 친목을 보면 우리가 인간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자유방임적인 어떤 사상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자유라는 것은 내 맘대로 한다라기보다는 그죠? 어떠한 규율에 얽매여서 창의성을 발휘하지 못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 나온 것이 바로 협동적 장학이고 동료 장학이고 그런 거죠. 이러한 개념들이 1955년도까지 계속됩니다. 즉 그래서 관리 장학에서 협동 장학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뭐냐면 이제 수업 장학이 되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자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또는 누굴 가르쳐야 되는지 왜 누구 가르쳐야 되는지 환경은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또는 자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 교사가 됐을 때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했지만 이 중에서 무엇을 초점을 두더라 바로 수업을 초점에 두게 되면서 수업 장학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런 세태가 1970년대까지 쭉 이어지게 되는데요. 물론 이때 교육과정 개발이 되면서 임상장학이 되는 거죠.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임상장학이라는 말은 요거도 장학사가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지도해 주는 거고 교사가 교사한테 지도해 주는 거고 자, 임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대표를 통해서 표본이죠. 이게 표본 속에서의 어떤 문제점을 찾아서 이것을 해소하는 거다라는 거거든요. 자, 임상입니다. 임상. 그죠? 자, 장학도 그런 거예요. 어떤 대표 수업을 통해서 그 선생의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하는 거다라는 뜻이죠. 이때 1950년 스푸트니크 호 쇼크가 나오면서요. 진보주의, 다시 말하면 어떤 흥미 위주의 그런 자유 위주의 공부가 결국에는 큰 소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는 미국의 이념으로 그죠? 자, 다시 한 번 더 가부터 항상 존재하고 있는 본질주의에서 이제는 항존주의로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 자, 교육과정 개발의 수업 효과의 증진을 위한 건데 이때는 행동과학론이죠. 다시 말하면 요만큼의 자극을 주면 이만큼의 반응을 보여서 습관이 형성되어지는데 좋은 자극과 좋은 반응으로 이렇게 좋은 수업의 습관이 형성이 된다면 좋은 수업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바탕이 되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발달 장학이 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수업 장학에서 이제 발달 장학으로 넘어오는 것이 지금까지인데요. 자, 경영으로서의 장학과 인간 자원으로서의 장학, 지도성으로서의 장학, 선택적 장학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를 이제는 수용해서 그 개인에게 맞는 다양한 채널들을 제공해 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장학이에요. 자, 그렇다면 자, 어떻게 맨 처음에 됐더라? 과학적 관리론에서 인간을 기계로 받고 인간을 인간으로 받고 다음에 수업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는 스스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알도록 해주자라는 쪽으로 쭉쭉 넘어간 겁니다. 다시요. 과학적에서 인간으로 그 다음에 수업에 초점을 맞추었고 그 수업이 이제는 여러 스스로 깨닫는 곳으로 넘어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좋아요. 자,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내려가 보시면 자, 우리가 이렇게도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과학적 장학 시대, 쪽 관리 장학이라고 하는데요. 관리 장학 때는 과학적 관리론의 영향으로 능력과 생산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통제와 책임, 능률을 강조한다라는 것이죠. 자, 협동 장학실에서 인간관계의 영향으로 인간적이고 민주적인 장학이 그래서
개인의 존중과 인간성을 중시했다라는 말입니다. 자, 수업 장학 시대에 있어서는 학문 중심으로 교육에 영향을 미치게 됐는데 장학도 교육 과정의 개발과 수업 효과성의 증진에 초점을 두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른 것보다도 여기서부터는 여러 가지를 초점을 뒀고 그 중에 수업에 초점을 두는 방향으로 좀 더 국지적으로 협소하게 개념이 포커스, 초점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발달 장학 시대가 되었는데 인간 자원 장학이 등장하여 교사들이 참여를 통해 라는 뜻이죠. 학교 효과성을 증대한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로서 교사들의 직무 만족을 목표로 하는 장학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들 직무 만족이라는 것은요. 수업 하나만을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죠? 여러 가지의 교사들이 참여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죠? 다시 한번요. 자, 다시 한번 이를 이렇게 전통적 장학과 새로운 장학의 특징으로 한번 구별해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봅시다. 우리가 관리 장학에서요. 어디로요? 협동 장학으로요. 자, 여기서는 과학적 관리론이 중점이었고, 이것은 인간이 중심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수업 장학이 있는데 여러 직무 중에서 수업에 포커스를 맞췄고 발달 장학 오면서 자, 스스로 개선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뭐냐면 어떠한 학교라는 공간 내에서 보자면 교육 과정도 있을 수 있고요. 그죠? 여기에 교사가 있고 학생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물론 요 주변에 뭡니까? 학습, 교수 학습, 환경이 이렇게 있는 거죠. 자, 여기에 영향을 다 미치는데 여기 있는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교사와 학생 간의 이 상호작용에 포커스를 두는 겁니다. 다시요. 전반적인 것에서 자, 우리 색깔을 좀 달리하면 자, 이런 전반적인 것에서 좀 더 초점을 상호작용 쪽으로 왔고 이 중에서 이제 더 발달되면 나는 요게 부족해. 난 이게 부족해. 난 이게 부족해 하면서 선택적으로 개개인이 선택하여서 능력을 개발하게 되는 것이 바로 발달 장학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러한 장학에 있어서 이 두 가지로 나눠보자면 전통적인 장학과 우리가 새로운 장학 이렇게도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기본 성격은 권위주의 통제 방식이었는데 새로운 장학은 민주적 방향으로 바뀌어요. 그죠? 당연하죠.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는 누가 되는 겁니까? 예를 들면 교장 선생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했니? 잘못했니? 이렇게 교사를 어떻게 보면 지도 조언하는 거죠. 자, 지도 조언 여기서는 약간 헬프라는 말을 쓰지만 여기서는 약간의 서포트에 가깝고요. 여기서는 자, 디렉션에 가깝습니다. 디렉션이요. 그래서 지도 조언이라는 말이 이렇게 두 가지 의미로 조금 나눠지더라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좀 지도에 가깝고요. 여기서는 뭐 조언에 가깝고요.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러다 보면 여기에서 어떻게 바뀌었다? 민주적인 방향으로 바뀌었다. 교사와 교사 간의 수평 관계에서 조금 뭡니까? 모르는 것들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멘토링도 좀 하고요. 자, 또 이런 부분 이렇게 하는 게 어때? 라고 해서 친근하게 코칭해 주는 것도 되겠죠. 그죠? 자, 방법적인 면에서는 학사 시찰이에요. 자, 교장이 교사한테 가서 시찰을 하면서 잘못된 게 있나 없냐를 지적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에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자, 서로 뭡니까? 개인적 어떠한 문제점을 고민하면서 해결해 나가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협동적 자율적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평가 위주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여기서는 학교 학습에 관한 것 위주로
실제로 그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죠? 실질적으로 교사한테 필요한 수업 전문성을 늘릴 수 있도록. 자, 여기서는 비전문가 집단이 이제는 장악이 될 수 있는데 반해서 여기서는 자, 새로운 행정 전문가 집단이 장악 담당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분은 좀 논란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여기 봤을 때 장악 담당자는 그러면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데요. 누가 되어야 할까요? 장악 담당자는 누가 되어야만 하겠습니까? 자, 그 내용을 지금 한번 알아봅시다. 자, 장학 조직 속에서 교사의 교수 기술을 향상시키고 계속적인 전문적 성장을 도우며 누구의? 선생님의 교육 과정과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하여 일하는 모든 사람을 지칭하여 넓게 장학 담당자라고 정의한다. 장학사와 장학관만을 장학 담당자로 생각하는 것은 너무 협소한 관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이렇게도 말을 해볼 수 있죠. 자, 뭐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과거처럼, 그죠? 과거처럼 과거로 해봤자 1970년대 이전이 되겠지만, 자, 장학을 어떤 특정 장학 전문가에만, 자, 이때의 특정 장학 전문가라고 한다면 장학사와 뭐 장학관 막 그 정도 되겠죠. 에만 의존하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오히려 교사와 함께 일하며 이들의 올바른 자아 개념과 태도, 행동 양식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동료 교사이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동료 교사가 누가 되더라? 장학 담당자가 되더라라는 뜻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물론 동료를 나의 장학의 담당자로 여길 수 있는 장학 문화가 필요한 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철학을 바탕으로 가져야 되겠죠. 그죠? 자, 또 한편으로 장학사든 동료 교사든지 간에 효과적인 장학을 하기 위해서는 그죠? 자, 과학적 측면의 어떤 지식이란지 연구, 이론과 직관적인 측면의 어떠한 경험 등이 필요한 경험, 뭐 지혜 또는 뭐 상식과 관찰 등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있어서네요. 자, 협의 의미나 광의의 의미에서 이때 협의 의미라는 것은 장학관만을 얘기할 수 있고요. 광의 의미라는 것은 동료 교사까지 포함된 의미가 되겠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갖춰야 될 자질은 바로 효과적인 장학을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래요. 정확하게 우리가 그 사물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어떻습니까? 그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지도 못하겠죠. 마찬가지로 교육 분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해안이 있어야지만 문제를 정확하게 보고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장학 담당자가 하는 일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장학하면 수업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자, 장학사가 꼭 장학을 하는 것이다라는 생각도 잘못된 겁니다. 동료와 그죠? 교사가 하는 모든 직무를 도와주는 것이 바로 장학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장학의 유형을 한번 분류해 보겠습니다. 그죠? 자, 조직 수준에서의 분류가 됐는데요.
뭐 문교 장학, 학무 장학, 수업 장학, 임상 장학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문교 장학이나 학무 장학은 잘 들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 중앙교육 행정조직인 교육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장학 활동을 얘기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학무 장학은 뭐냐면 지방교육 행정조직인 교육청에서 혹은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장학 활동을 의미합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장학사가 각 개별 학교에 어떤 뭐 지시하는 활동이 또 역시 큰 의미에서는 학무 장학에 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수업 장학은 뭐냐면, 그죠? 자, 학교에서 교수 학습 과정을 성공적으로 선취할 수 있도록 교사를 지도 조언하는 데 중점을 둔 장학동을 교내 장학 또는 학교 장학이라고 한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수업 장학이 아니라 뭐 교내 장학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임상 장학, 학급 단위의 장학으로 학급 내에서 교사 학생 사이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는 장학이다라는 뜻이에요. 이러한 장학의 방법에 대한 분류는 일반 장학, 특수 장학, 협동 장학, 통신 장학 같은 것들이 있어요. 자, 일반 장학 같은 건 교육 운영 전반에 걸친 일반적 조언과 지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특수 장학이라는 것은 특수한 교과나 문제 영역에 관한 지도와 협의를 말하는 겁니다. 협동 장학이라는 것은 장학 담당자와 교사들로 협동장학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율적인 장학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통신장학이라는 것은 간접적 의사소통의 방법인 통신 매체를 이용한 장학이다. 요즘에 온라인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장학이 참 많아지고 있어요. 그죠? 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장학의 과업 한번 보겠습니다. 과업이란 건 장학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어떤 결과 같은 거죠. 아니,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해야 되는 뭐 일 등입니다. 이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이나 임무가 되겠죠. 그러면 장학의 임무가 무엇이냐? 자, 장학의 과업, 교육과정의 질적 관리를 해야 된다. 교수 효과성이 있어야 된다. 능력을 개발하도록 해야 된다. 학교를 개선해야 된다. 학습 환경 개선과 학생 성취도를 평가해야 한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죠? 자, 그렇습니다. 이러한 장학 활동의 기본 방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자율장학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적, 조장적 지원을 한다라고 돼 있죠. 전문적이고 조장적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원하러 온 사람이 나보다 더 몰라요. 안 되겠죠. 교육청 장학을 다양한 형식으로 전개하여 자, 학교 경영의 효과를 극대화한다라는 뜻이 되겠죠. 학교 경영의 효과. 이때 학교 경영이라는 것은 뭐 예를 들면 쉽게 말하자면 이것도 그렇습니다. 요 며칠 전에 책걸상을 다 바꿨는데요. 이때 이 책걸상을 3층에서 내려놓고 또 올려놓고 이렇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첨예한 문제입니다. 학생들이 책상을 내려놓을 때 1층으로 내려놓을 때 안전사고를 당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런 것들도 시스템화 시키는 것도 잘 시키는 것도 학교 경영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급식 문제 같은 것도 그런 거죠. 같은 급식 재료를 가지고 어떤 학교는 맛있게 하고 어떤 학교는 그렇지 못한 학교가 있어요. 자, 그런 것들에 대해 지도 조언이 바로 장학이다라는 거죠. 자, 학교의 자주 창의 협동적 교육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하여 학교별 자체 평가를 적극 권장한다. 라는 것도 있고요. 자, 학교의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하여 학교와 장학 담당자가 공동으로 노력하며 장학 협의 결과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일반화에 노력한다라는 거죠. 그죠? 자, 뭐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일반화에 노력하는 것도
장학사가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라고 뭐 말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자, 교수학습 활동의 강화, 교과 연구의 활동의 활성화, 부족한 장학 인력의 보강 등을 위해 장학협의회 팀을 구성 운영한다. 장학 영역 전반에 걸쳐 장학 담당자의 사전 연수를 강화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하는지 안 하는지는요, 여러분들 이렇게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알 수 있어요. 특별한 홈페이지가 아니고요. 대전광역시 교육청 홈페이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교육청 속에서 우리가 조직원, 조직도 및 뭐 지원 찾기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이게 조직도가 교육감, 부교육감 쭉쭉쭉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교육국에 가면 보통 장학사들이 여기에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자, 우리가 그러면 교육정책과로 한번 들어가 보죠. 그럼 장학사가 하는 직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장학사 하는 직무가 결국에는 장학의 업무일 것이다 라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교육정책과에서는 교육정책 개발 공모, 에듀힐링 센터 기획 운영, 방과학교, 초등부 교육과정 편성 운영, 교권보호, 자유학년제, 혁신학교 창의인제, 연계교육, 교과교실제, 고교학점제, 학교평가, 자율학교, 인정도서, 교원노조, 교원 업무경감. 자, 이러한 정책을 가지고 이제 조직을 한번 보셔야 돼요. 홈페이지가 좀 달라졌네요. 자, 부서별 소개 바로 가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교원 혁신 정책, 교육 정책과로 가보면 직위별로는 안 나오네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충남 청남도 교육청을 한번 보는 겁니다. 대전시 교육청이 좀 안 나와 있어서요. 자, 여기 보시면 교육과정과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과장님이 이런 과장으로 이렇게 업무하고요. 초등교육팀과 중등교육팀으로 이렇게 나눠지겠죠. 그죠? 그리고 또 뭐 고등학교 교육과정지원센터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뭐 중등교육팀에 우선 보시면 이 선생님이 장학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학사 하는데 이런 일을 하는 거죠. 그죠? 자,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 개발 보급 연수 하고요. 또 이분은 생활기록부 기재 내시라부터 해서 지침 개발 뭐 그런 거죠. 이분은 학사 운영과 관련해서 임무 소행 업무에 관한 사나 뭐 이렇게 되죠. NI라든지 뭐 국어 꿈민 정음 축제 뭐 이런 것도 하네요. 그죠? 자, 교과서 발행부터 해서 가격 자유 발행제 운영 이런 것도 합니다. 다시요. 이런 이분들의 직무를 보건데 여기 봅시다. 전문적이고 조장적으로 지원해주고 학경에 효과적으로 극대화해야 되면서 우수 사례를 발굴해 일반화하고 자 장학단자 사전 연수를 강화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자, 그래서 장학도의 기본 방침인데 보셨죠? 이런 방금 전에 이렇게 보여드렸던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장학사들이 하는 일들이 결국에는 큰 의미에서의 장학활동의 기본 방침과 일맥상통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여러 가지 중에서 교내 장학의 원리 한번 볼까요? 다시 말하자면 문교 장학이나 또는 학무 장학이 아니라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장학에 대해서만 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자, 학교 내에서는 어떠한 원리로 장학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자, 교내 장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학에 대한 올바른 목적의식이다. 즉, 어떤 목적으로 장학을 하는가가 분명하다. 장학 담당자와 교사의 경우 교사의 성장과 발달, 특히 교사학습 개선에 장학의 기본 목적을 두고 상호 신뢰 분위기에서 장학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요렇게 그러니까 이분이 장학사인데 이분은 장학사가 아니죠. 주무관으로 되어 있네요.
자, 이분은 교사고요. 장학사가 이렇게 됩니다. 이 전원주 장학사 예를 들자면 장학사가 이렇게 하는데요. 자, 이런 분한테 지도 받아야 되는 것은 뭘 것 같습니까? 그죠? 다시요. 요 분도 장학사예요. 그러니까 요 분은 예술 쪽이고 요 분은 교과서와 자율학교 운영 편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가 자율학교에 대해서 좀 더 받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요 분한테 받으면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죠? 실제로는 왜 그러냐면 참고로 얘기해 드릴게요. 장학사가 전문성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죠? 자, 여러분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 네. 조금 이게 그러네요. 여기 보시면 이게 대전이 아니고요. 이게 충남으로 와서 보면 자, 유초등학교 교육공무원 인사 발령을 보시면 이게 좀 컴퓨터가 굉장히 느려서 그런데요. 대전은 찾기가 어렵고요. 자, 이때 보면 이 장학사들이 결국에는 이 전문성을 갖춰야 되지만 이게 인사 발령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충분하게 이렇게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러한 한계들도 좀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래, 우선 이제 업로드가 되면 그때 말씀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교내 장학의 원리. 학교 장학은 형식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교사의 실제적인 문제 해결과 필요에 부응해야 한다라는 뜻이죠. 이를 위해서 장학 담당자는 자, 뭐 교사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교감이 될 수도 있고요. 교장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요. 뭐 또 장학사가 될 수도 있고요. 자, 개개의 교사 및 학교의 필요를 잘 파악하고 또한 실질적으로 지도하기 위해서 사전 준비를 많이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런 경우가 뭐가 있냐면 제가 고등학교에서 근무를 하다가 중학교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2002년도에요. 그래서 고등학교로 자, 신규 서부터 근 15년간을 고등학교에 있었는데 이렇게 중학교로 갑자기 내려왔어요. 자, 그렇게 되면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서로 다르죠. 그럼 중학교에 적응도 해야 되고 뭐하니 알아야 됩니다. 근데 나보다 신규 교사한테 저보다 저경력 교사한테 배운다는 건 조금 그렇죠. 어렵습니다. 그 저경력 교사도 저한테 뭐 알려준다는 것도 서로 서먹서먹하죠. 이럴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상황을 잘 파악해서 필요한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 정말 필요성의 원리에 부합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다음에 협력성의 원리 한번 보겠습니다. 장학은 일반적인 과정이 아니고 쌍방향적인 과정이다. 왜? 교사와 교사 사이에 또 교사와 장학사 사이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자, 물론 이렇게 해서 이 수업 교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누구예요? 학생이죠. 학생의 능력 향상. 자, 교사는 자신의 교직적 전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문제 해결에 참여해야만 한다. 장학 담당자도 시학적 어떤 뭐 보여주고 뭐 평가하고 그런 데를 하는 게 아니고 감독적인 것도 아니고 자, 교사의 문제 해결 초록자이자 봉사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장학에 임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요. 자, 전문성의 원리 한번 보겠습니다. 장학이란 교사의 성장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도 조언하는 전문적이며 기술적인 봉사활동이다. 장학이 소개 성과를 기르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뒷받침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장학을 해주는데 하는 이 방법이 있죠. 웨이 메소드, 웨이 혹은 메소드. 이 방법론에 있어서 좋을 수도 있고 효율적일 수도 있고요. 그죠? 자, 비효율적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효율적으로 가는 이 방법론이 바로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장악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잘 장악을 한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편안하게 얼추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효과성의 원리 보겠습니다. 교내 장악의 결과는 교사의 성장과 발달에 더 나아가서 전 교수 학습 사태의 개선과 향상에 기여한다.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교내 장학의 목적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장학에 대해서 개념이라든지 또 어떻게 발달되어 왔는지 또 장학 담당자가 하는 일이라든지 그러면서 장학을 어떻게 개념 분류를 하는지 등을 알아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우리가 좀 쉬시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분류되어진 그 장학의 모델들을 하나씩 세부적으로 특징들을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